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책 육아로 아이들 정신질환을 만드는 두 번째 초독서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독서증이란 뭐냐면은 뇌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텍스트를 주입해 의미는 전혀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문자를 암기하는 유아 정신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뜻을 말씀을 드릴게요. 텍스트는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는 책 육아, 연산, 영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맘카페 또는 여러 가지 파워 블로그들 이런 데 보면은 책을 전질로 사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또 책을 많이 읽히면은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여러 센터나 또는 이 조기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교수들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교수들도 책 육아를 빨리 하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교수들은 조기 교육 협회나 이런 데서 아마 돈을 받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은 돈이면 무조건 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초독서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500만 원에서 학원을 이용하면은 1억 정도 이 금액을 이용하면은 아이들을 초독서증을 만들고 그걸로 인한 유아 정신 질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독서증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빠르면은 5세에서 6세면은 아이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속아서 하고 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해요. 거의 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초독서증이 걸리면은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사자폐,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격장애, 또 유사자폐가 오게 되면은 유사자폐랑 상관이 없더라 하더라도 아이가 경계선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경계선으로 인해서 아이가 후천성 ADHD까지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책은 많이 읽을 때 아이가 공격성을 띠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성향을 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초독서증이 생기면은 이런 증상이 빠르게는 5세가량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5세부터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후회해 봐야 이런 초독서증으로 생기는 이 문제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독서증이 생기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자 중독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중독에 관련된 거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마약, 술, 담배, 그 외에 스마트폰, 이런 영상, 이런 중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다 다르지만, 다시 말해서 주제는 다 다르지만은 중독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다 똑같아요. 이 문자 중독도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 외에 많은 중독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후유, 반응, 이런 것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금단 증상도 있고 이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활적 문제점들이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중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독이란 뇌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과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신경 전달하는 뉴런이라고 있어요. 신경과 신경을 신호를 전달할 때 쓰이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흥분을 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본인이 재밌어 하는 것을 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하고
이럴 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을 할 때는 도파민 분비가 과다 분비가 되면서 이것들이 더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을 더 흥분을 시키고 더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자, 문제가 뭐냐? 신경과 신경 사이에 도파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받아들여야 되니까는 수용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이 수용체에서 받아들이는데, 강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극이 들어갔을 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이 막히지 않는 구멍에서 도파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상적일 때 도파민이 100이 분비가 됐는데, 강한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 도파민 분비량이 일반적으로 80, 70 이런 식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100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돼요. 휴대폰을 아이가 10분 보던 아이가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되니까는 20분을 봐야 되고, 평소에는 유튜브 보던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게임도 일반적인 게임을 하다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 또 더 자극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도파민에 나오는 구멍은 줄어들고 점점 나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점점점 강한 자극에 빠져들고 거기에 더 빠져드는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은 뇌에서, 이쪽에서 보이는 거는 위에서 봤을 때 좌뇌와 우뇌인데, 뇌에는 뇌하수체가 있고요. 앞에가 전두엽이 있어요.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고, 측두엽 안쪽에 보면은 이 변형계가 있는데, 이 변형계에서 받은 신호를, 이런 자극에 의해서 받은 기분, 이런 거를 변형계에서 받는데, 받은 신호를 이 보상 신호가 있어요. 이 보상 신호에서 전두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신호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전두엽 발달을 방해를 하게 돼요. 전두엽 발달이 방해가 됨으로써 이 아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처리하고 또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고 공격적인 증상도 보이게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면서 결정적으로 지능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독서라는 거는 원래 언제부터 해야 되냐? 아이들 뇌가 웬만큼 발달된 이후, 원래는 학교 가기 전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5세 전후까지,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거는 60개월이에요. 60개월까지는 원래는 책을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심심할까봐 굳이 본다 그러면은 글씨가 없는 그림, 동화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글씨가 있는 거를 쓴다 그래도 글씨를 읽지 말고 그 책에 있는 전부적인 내용을 알고 어머님이 읽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내용을 바꿔서 해주시고, 목적을 정하시는데 아이를 글씨를 읽히는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맞게 해야지 이거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글씨 강박이 오게 돼요. 또는 문자 강박이 오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이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얘기를 하는 이상 현상 증상이 발생돼요. 이것이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읽기 시켜가지고 아이를 읽기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 책을 많이 읽혀주다 보면은, 또 아이 레벨에 더 이상이 되는 책들을 만들어 주다 보면은 아이가 글씨 강박, 문자 강박이 생기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뇌랑 자뇌랑 자라는 이런 시기가 엉키면서 우뇌가 망가지고 성장하지 말아야 될 좌뇌가 성장을 하고, 좌뇌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 읽기 능력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의 전반적인 발달이 저하가 되면서 모든 하루의 일과를 읽기에 몰입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씨 강박, 문자 강박, 또 읽기 강박, 이런 것들이 아이가 읽어야 되는 책의 레벨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가끔 영어 하는 애들, 어떤 애는 6살인데 무슨 원서를 읽어. 그다음에 어떤 아이는 6살인데 생각지도 못한 막 고차원적인 책을 읽어. 근데 아이가 그 의미를 알까요? 의미도 몰라요. 지금 성인도 ABCD 하고 읽는 법은 아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의학서적, 영어로 된 의학서적 읽으라 그러면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은 사람한테 뭔 뜻이야 그러면은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학교 원서책을 읽든 뭐를 하든 6살짜리가 그걸 읽는다고 그거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못해요. 그 읽는 거에 부모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가 밖에 외부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원서책에서 읽었던 거를 계속 밖에서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와 하겠죠. 그런데 벌써 이 아이는 초독서증이 온 상태고 뇌가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웩슬러 지능 테스트를 해도 IQ가 100 이하로 나올 확률이 많고 운에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학교에 간 이후에, 빠르게는 입학 이후, 늦게는 3학년 이후에 경계선, 그러니까 후천성 경계선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많이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초독서증이 생기면서 뇌질환을 앓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유사자폐, ADHD, 그 외에 운동량 부족, 인격 장애까지 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초독서증이 왜 제가 5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상담 오는 이런 아이들이 어린 시기 독서 또는 영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영상을 같이 겸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제대로 된 뇌질환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들 초독서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말해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들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어린 시기, 그러니까는 24개월 이전부터 아이들 독서를 시킨, 또 책에 너무 강박 증세를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 보통 아버님이 그러진 않아요. 그런 어머님들도 중독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중독 증세가 있었고요. 어머님이 이런 중독 증세가 있잖아요. 중독 증세는 유전이 돼요. 그래서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 특히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또는 흡연 또는 도박, 그 외에 한 가지에 대해서 끊지를 못하고 계속 안 좋은 거, 또 휴대폰 중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런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이도 중독 증세가 심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머님이 아이를 16개월, 빠르게는 12개월 전부터 어떻게 하냐? 집안 자체를 전질로 싹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놓지 마시고요. 싹 도배를 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뭘 사겠어요? 새 책을 사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 나눔, 당근에서 무료 나눔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짜라니까는 이제 책을 다 사가지고 책으로 싹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독 증세가 있는 이 부모가, 이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중독이 있어도 아이한테 중독될 확률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이른 시기, 그러니까 12개월 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시기부터 아이를 책을 보여주게 되면은 아이가 몇 번 보여주다 보면은 책에 중독이 되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책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거, 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24개월 이전에는 아이들 수초화 작업을 실행한다고, 이때는 인지, 감각, 그 외에 여러 가지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이 시기에 아이를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이들 뇌가 본격적으로 망가지면서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건드려 주면은 좌뇌 학습이 들어가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아이를 때린다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단 한 개만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재밌는 장난감 이런 걸 노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외부랑 너무 차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한 가지에 너무 몰입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또 아이를 많이 혼을 낸다든지, 아이한테 너무 짜증을 낸다든지, 아이랑과의 애착관계를 유지를 안 시키고 남한테만 많이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때부터 아이의 뇌가 망가지는데, 그 독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도 다 일반적으로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아까 말한 유사자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서 외에, 독서나 영어나 뭐 연산 이런 거 외에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아이가 ADHD가 될 확률이 많고 인격장애가 될 확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독서를 시키는데, 아이가 이 시기에 책에 많이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책을 싹 다 치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책을 점점 늘리세요. 그래서 책을 전지를 며칠 정도 사가지고 400권, 500권 정도 쫙 놓으세요. 그리고 놓으실 때 아이 레벨에 맞지 않는 조금 상위 클래스로 많이 놓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뭔 뜻인지 모르고 책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살짝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 좋으면은 3세 이전에 망가지게 돼요. 어차피 16개월 이전에 아이들 독서시키는 어머니들 목적이 뭐냐면은 자랑하기 위함이잖아요. 거의 다. 아이가 심심할까봐 그 어려운 수고를 들어가면서 아이랑 책을 읽어준다고? 이거는 완전 뻥이고요. 그 시간 있으면 아이랑 장난감 한번 놀아주는 게 더 편하지, 왜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힘들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 아이를 위해서 뭐 놀아준다고 그 책을 읽어줬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한글을 빨리 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옆집 아이가 뭐 27개월 됐는데 한글을 뗐다. 아, 그래? 아, 오케이. 우리 아이는 25개월에 나 띄게 할 거야. 그러면은 한 12개월부터 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이들 문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25개월에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 엄마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지. 우리 애는 25개월에 뗐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블로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6개월 이전에 많은 양의 책을 보여주고 외부랑 단절된 생활을 하게 하고 계속 아이랑 책을 보게 하면은 빠르면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돼요. 그러면은 엄마는 더 기뻐하겠죠. 아이는, 특히 유아는요, 엄마가 웃고 행복해 하면은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이는 그 행동을 더 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엄마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 소시오패스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기 싫어도 엄마가 좋아하니까 하게 돼요. 엄마가 즐거워하니까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절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약간의 소시오패스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절제를 못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보이면서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더 세지면서 엄마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아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더 많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중독 증상을 요만큼 보이고 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거를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더 큰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가 한글을 띄고, 또 마찬가지 조기 영어 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36개월 이전에 아이가 기본적인 명단어들을 읽게 돼요. 그런데 그걸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분명히 TV 시청 또는 태블릿 이런 걸 같이 겸용을 하게 돼요. 이 와중에 이 뇌가 성장하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한 36개월 이전에 과도한 문자 노출 또는 휴대폰, TV 시청 이런 미디어 노출을 같이 하게 하면은 아이는 이미 운의 잔해를 떠나서 전두엽 자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포커스를 읽기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책 읽는 것 뿐이 없으니까는 읽기 중독 증상을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책을 못 보면은 불안 증세까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약 5세에서 6세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책을 약 3,000권에서 5,000권 이상 본인이 읽은 책이 그 정도까지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엄마들은 기뻐 날뛰는 거죠. 우리 애는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갔으면 얘는 벌써 초독서증이 온 상태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 특히 이 자녀 교육의 무서운 점이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정신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가 너무 잘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는 이런 부모들은 더 시키게 돼요. 부모가 인정을 안 하면 더 시키게 되는 거고,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이를 멈추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그나마 아이가 좀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무한 독서를 계속 시키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고, 이 1억이라는 거는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영어 학원. 영어 학원에서 차라리 못하는 애들은 일찍 문제가 와요. 5세 정도면은 문제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그나마 덜 망가지는데, 이게 그나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내가 전체적으로 망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독서증이 온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유사자폐 증상까지 왔는데, 이게 한국말을 배웠을 때 유사자폐 증상이 오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근데 이 영어를 배우고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영어만 가지고 이 유사자폐 증상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와 그래요. 야, 자기네 너무 영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가 한국말을 배워서 길거리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쟤 이상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길거리에서 영어를 중얼 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애 영어 어디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이 유사자폐 증상을 보이더라도 영어를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아이가 유사자폐라고 인식을 안 하고 어머님도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유사자폐 치료 시기를 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어 학원을 유지를 해서 아이 레벨에 맞지 않는 뭐 애들 원서나, 그다음에 뭐 6살짜리 애인데 초등학교 2학년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뇌가, 특히 전두엽 부분이 다 망가지고 우뇌도 다 망가지면서 적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심하게는 소시오패스가 돼가지고 이 상태로 초등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학원 들어갔는데 IQ가 130인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IQ 130짜리는 영어학원 안 가요. 그리고 가더라도 6개월 정도 그냥 타이틀 얻으려고 잠깐 가고 말아요. 굳이 영어학원에서 4년씩 막 해야 되는 거, 영재 애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6개월이면 다 끝내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에서 뭐 4년씩 지나서 이만큼 했다, 얘네들은 영재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망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쭉 4년 동안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IQ 수치가 90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적응을 못하면서 이런 애들이 4학년, 5학년 되면은 경계성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독서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12개월 전후부터 아이들 책에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뇌가 망가지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책을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게 되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 부분을 많이 발달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하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면서 스트레스 작용이 돼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실패한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한 3세에서 4세 되면은 정신질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독서증이 될 확률이 적어요. 대신 3세에서 4세 되면은 ADHD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36개월 전에 문자를 읽게 하기 위해서 뭘까지 이용해요? 영상까지 이용해요. 영상까지 이용하면은 아이가 36개월부터 문자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읽게 돼요. 읽게 됐을 때 칭찬을 해요. 무한 칭찬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읽기 강박이 걸리고, 읽기 강박이 생기는 원인이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아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인데, 듣기, 말하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읽기를 많이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읽기 강박이 생기면서 말하는 거가 어둔해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아이들이 읽기만 중점적으로 하면서 뇌가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책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읽기 강박이 걸린 아이들은 말을 더듬지는 않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말을 보통 짧게 짧게 많이 해요. 길게는 말을 못하는 편이에요. 쓰기도 마찬가지. 얘네들 잘 못 써요. 그냥 사실적인 얘기 한 줄 한 줄 한 줄 쓰는데, 이런 초독서증에 걸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학교를 가서 읽기 난독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읽기 난독이 온다는 건 뭐냐면은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읽었기 때문에, 그게 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 문장을 읽더라도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이 읽기 난도까지 오게 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이 아이는 학교 학습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게 500만 원 주고 아이를 망칠 수도 있고, 열심히 영어 학원부터 해가지고 각종 교구까지 구입해서 약 1억 원 가량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망칠 수가 있는데, 망치는 레벨은 500 정도를 들이는 이 사람들은 그나마 아이가 좀 망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정도인데, 돈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아이가 나중에는 회복 불가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저것 또 설명을 했는데 또 정신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독서증 만들고 싶으면은 열심히 아이를 36개월 전에 많은 책 육아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 초독서증이 걸리면서 학교 가기 전에 유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평생 아이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에 관련된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